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 선별로 오늘 출발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순환매 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2분기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실적 시즌을 준비하는 투자자들은 이제 지금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과연 기대를 걸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남인호 소장님이 짚어주시죠. 네,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도체, 요즘 AI 열풍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워낙이 작년 2분기보다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주사입니다. 우리가 홀딩 컴퍼니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지주사가 HD, 현대, 그리고 한화, LS 등이 상당히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K라면이라 그럴까요? 삼양식품 아시죠? 정말 천정부지 모르고 한올로 치솟는, 그리고 또 H&M 등 실적이 매우 좋은 기업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한국경제신문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 말고 그동안에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LG에너지솔루션을 언제 사는 게 좋겠는가, 또 현대자동차를 언제 파는 게 좋겠는가, 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견후행, 먼저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행하라, 요겁니다. 선견후행.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LG에너지솔루션의 직전 저점이 얼마였습니까? 32만 6천 원입니다. 이건 이미 확인됐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직전 고점 얼마입니까? 어제 28만 5천 원입니다. 이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LG엔솔 예를 들어드릴게요. 32만 6천 원이 저점인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 다시 32만 6천 원으로 갈지 말지 굉장히 악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보시란 얘기입니다. 즉 앞으로 열흘 내지는 길면, 짧으면 일주일, 길면 열흘 동안에 32만 6천 원의 밑으로 가는 그 지점이 나오지 않고 턴하는, 위로 올라가는 변곡점, 터닝 포인트가 나오면 그때 LG엔솔을 매수하시고, 다음은 매도 얘기할게요. 현대차, 나 소장이 지난번 보니까 25만 원에서 30만 원 바꿨는데 난 나 소장 못 믿으니까 나는 28만 5천 원에 팔래. 그건 잘못된 매매 방법입니다. 28만 5천 원이 현대차 고점인지 아닌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이겁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 동안에 28만 5천 원을 더 넘는지 넘지 않는지 보시고 나서 넘지 못하고 예컨대 28만 원까지 더 올라갈 걸 기대합니다만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꺾이는 꼭지점 나오면 그때 현대차를 정리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금년에 2분기 실적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계좌에는 실적이 좋은 것과 동시에 직전 고점과 직전 저점을 잘 활용하시는 그런 성공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꺾이는 거 확인하고, 차트 확인하고 투자해라,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증권사들이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을 주목하라. 우리 나 소장님 투자 전략 참고로 삼아서 쭉 따라가 보시는 거, 그런 투자법 한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의 새로운 주인으로 에어인천을 낙점했습니다. 에어인천이라는 거 많이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객을 안 하고 이제 화물만 하기 때문인데, 김영재 이사한테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사실 14개 국가의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12개 국가까지 승인을 받았고 유럽연합까지 미국이 남았는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올해 초 아시아나 화물 사업 분리 매각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시아나 화물 사업 매각 우선 사업자로 에어 인천이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요. 에어 인천은 국내 유일 항공 화물 전용 항공사로 화물 수속 실적 기준 국내 7위권 정도 되는 회사인데, 향후에 아시아나 부분을 가져온다 그러면
국내 2위 사업자로 크게 이제 부각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화물 사업 매각과 관련해서 남은 일정은 이 2주간의 실사를 거친 이후에 7월 중으로 매각의 기본 합의서 체결하고 그리고 대한항공은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 심사를 받을 계획인데 무난히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가로까지 미국 법무부 승인만 남은 상태인데요. 미국은 반독점 심사를 진행 중으로 이번 아시아나 화물부 매각이 확정된다면 미국 당국 승인 결정에도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고 또한 최근에 대한항공 측에서 기사 흐름을 보시면 조은태 대표이사 그 우기용 사장이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과의 그런 합병 승인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본다면 기업 결합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병과 관련해서는 일단 대한항공의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 그 에어 부산, 에어 서울과 합병으로 거대 LCC로 거듭날 수 있는 진에어 그리고 유럽 노선 취향 관련 티네이어 항공도 장기적인 수혜를 볼 거고 전산 담당하는 아시아나 IT도 대한 것도 시너지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항공업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화물 부분 모멘텀이 좀 부각된다는 점인데요. 홍해 사태에 따른 해운 화물 운임 상승에 동참해서 항공 화물 운임도 상승 중이고 또 중국 이커머스 물량 증가, 반도체 IT 물량도 회복하고 있어서 대한항공의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합병 이후에 수혜 예상되고 있는 밸류에이션 또한 매력적인 진에어도 관심 가져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오늘 들어가셔도 좋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유가가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저점으로 매수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유가의 동향까지 살펴가 보면서 항공주는 투자 전략을 좀 확인해 봐야 된다는 부분까지 들어봤고요.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앞서 10월까지 미국 승인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2020년 합병 발표 이후 내내 지지부진하게 이슈가 들려왔던 만큼 올해는 과연 마침표를 확실하게 찍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크게 움직인 현대차 관련 소식도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자동차와 부품주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인도 상장을 추진한다는 뉴스에 현대차는 물론 부품주까지 어제는 주가가 들썩였는데요. 자, 관련 종목과 함께 투자 전략 정비해보고 싶습니다. 인도 쪽에 주로 투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건지 이화진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도는 이제 북미랑 이제 중국 쪽 다음으로 가장 큰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도 이제 IPO를 하게 되면은 대략 4조 이상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에 진출해 있는 부품사들도 굉장히 각광을 받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화신이나 이제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실제 인도 쪽에 있는 현대차 매출 비중이 거의 20% 가까이 되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인도 대통령도 2030년까지 전기차 시장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던 만큼 실제적으로 지금 1위 회사가 마루타 스즈키, 만약에 현대기아차가 이제 이쪽에 본격적으로 IPO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2위 업체로 이제 올라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과 특히 하이브리드 쪽으로 하고 있는 실제 당분간은 혼용으로 좀 쓸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품사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10월 달에 조지아 공장 미국 쪽에 이제 가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시 부품사들 입장에서는 북미도 마찬가지고 인도 쪽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하신 같은 경우도 실제로 EM 플랫폼 같은 경우도 원래 현대모비스가 100% 이쪽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작년부터 하신도 이제 여기에 대한 전면을 가져가는 만큼 오히려 이제 1차 벤더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더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워낙 이제 최근에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대한 믹스 개선이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북미 쪽에 대한 이슈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도 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인도 자체가 최근에 GDP 자체에 대한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추후에 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대차 그룹에 대한 수요라기보다는 부품사들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화신이나 그리고 코리아 FT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당연히 SA도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만큼 사실 이 네 개에 대한 회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차가 급성장 중인 인도 자동차 시장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저도
현대차 첸나이 공장 예전에 취재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우리 기업에 불어올 나비 효과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화진 과장은 그래서 부품주 자동차 현대차의 1차 밴드들 여러 개 지금 추천을 해줬습니다. 동해 가스전 사업의 큰 방향을 정할 전략회의가 21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열릴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해외 투자 유치 문제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에 따라서 우리 시장 움직임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성웅 이사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오픈을 하고 나서는 계속 뉴스의 업데이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략회의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어요. 기일은 21일입니다. 이때 석유공사 경영진, 그다음에 민간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광고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하는지 여부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의견이 있기에 이에 대해서 자본 투자 유치 같은 경우를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분율의 참여 수준까지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을 감안하는 것 같아요. 참여를 할 수 있는 쪽은 해외 메이저 기업 중심으로 우선 형성이 되는데 국내 기업 또한 지분 투자가 고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 위주로 참여가 가능하고 개인 주체 같은 경우도 일부 참여를 할지는 이때 전략회의에서 큰 그림을 우선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이 진행이 되는 부분의 기일은 연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의 특성상 좀 반응을 할 수 있음을 생각을 하고 다만 종목들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움직여져 있죠. 그다음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관련주들이 MSCI 편입 가도권에 진입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수급에 대한 요인도 긍정으로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와 이 수급에 대한 강도 이 부분을 지금부터는 조금 더 주목해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주는 MSCI 편입의 가도권은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포스코인터, 여기에 채굴을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일진다이아 이런 종목을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료가 빨아들일 수 있는 수급과 또 거래량이 얼마나 실리는지의 여부, 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하나씩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전략 정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이혜은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시간입니다. 상향 리포트로는 롯데 웰푸드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SM, LG 디스플레이, BH, 효성 첨단 소재는 목표가가 각각 11만 원, 12,000원, 32,000원, 52만 원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럼 이 중 롯데 웰푸드부터 만나볼까요? 한국투자증권은 롯데 웰푸드와 관련해 2026년까지 인도 증설 모멘텀은 이어질 것이라고 봤는데요. 신규 공장 가동 일정을 감안하면 인도의 건빈과 법인 합산 매출은 2026년까지 매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빈과 사업과 관련해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고요. 또 제로칼로리 아이스크림 등 적극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어 빈과 시장 점유율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18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럼 목표가가 유지된 SM도 짚어볼까요? 하나증권은 앨범 감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2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 모두 하향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연말로 갈수록 주가 모멘텀은 높아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4분기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예상되며 SM과 MMB가 공동 제작하는 영국 보이그룹의 경우 연내 데뷔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도 걸그룹이 성공적으로 데뷔한다면 향후 실적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이라고 했고요. 목표가 11만 원과 함께 하반기 차선호주를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증권은 LG 디스플레이 목표가를 12,000원으로 유지했는데요. 관련해서 대형, 중형, 소형 OLED 패널 출하량이 증가하며 생산 라인 가동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이에 따라 올해 OLED 패널 출하량이 전년 대비 41%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LG 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은 상반기에 8,172억 원 적자에서 하반기 2,790억 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은 BH인데요. 대신증권은 BH와 관련해 올해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선제적인 아이폰 16 생산 그리고 특히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의 정상화 등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7% 증가할 것이라고 봤고요. 올해는 매출이 역대 최고를,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목표가는 32,000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이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뷰티의 수출 호조 소식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화장품주 제2의 전성기로 불리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지금 10여 년 전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바로 이전에는 중국의 편중된 수출 구조였다면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수출 구조로 다변화를 했다는 것이 그 특징인데, 자, 남민호 소장님, 우리 화장품주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더 영향력을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야 되겠죠. 이제 방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2의 전성기, 제1의 전성기 언제죠? 지난 2010년이죠. 중국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은 교류, 특히 화장품 쪽이 아주 기승을 올렸죠. 자, 여러분, 최근에 화장품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화장품 급등합니까? 자료에 한번 나오고 있죠. 삐아는 자그마치 39%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저렇게 오른 겁니다. 대부분 화장품주들이 20% 넘는데요. 특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주가 한번 봐보시죠. 최고점이 28만 원입니다. 근데 최저점 9만 원. 다시 말해서 4분의 1토막, 3분의 1토막이 됐다가 요 근래 18만 원대 올라갔으니까 이제 화장품주가 바닥은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옛날에는 1차 전성기 때는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50%가 넘었어요. 1,000원 팔면 500원 이상이 다 중국으로 가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1위가 어디입니까? 중국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아마존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많이 팔리다가 이제는 오프라인까지 확장이 기대가 된답니다. 저는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피부가 왜 좋냐고 혼자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피부도 좋고 또 이 피부에 잘 맞는 그런 화장품 제품을 만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의 한 20, 30%, 한 50% 화장품 사도 됩니까? 저는 그 의견은 반대입니다. 화장품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대표 업종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에 5% 정도 편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예, 주가가 계속 뛰어서 이제 그 비중은 높아지겠네요. 네. 수출 탄력을 받고 있는 우리 화장품주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있다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에 갖고 있던 지분 매각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곧 시도했다가 접었다고 하는데 왜 접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성웅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블록딜 타이밍을 잡은 이유는 다음 달에 블록딜 사전 공시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1% 이상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공시로 알려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이 공시가 나타나게 되면 미리 주가가 블록딜의 할인을 통해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아래로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LG화학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같은 경우를 이 공시제 이전에 좀 블록딜을 추진을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는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였어요. 이 부분은 전체 지분에서 지금 미미한 수준이다 보니까 크게 시장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의 블록딜이 이루어지면 LG화학에게는 긍정적입니다. 기존에 발표를 했었던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바이오 일부, 그다음에 양극재 사업 같은 경우에 증설을 바로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바, 여기에 대해서는 블록딜이 이루어지면 LG화학의 주가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LG화학 극심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있는 만큼 동향 주의 깊게 따라가시면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 바이넥스에 대한 증권가의 장밋빛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이넥스는 현재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위탁 생산 물량 공급과 관련 미국 FDA 실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화진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지난주에 굉장히 급등락이 심했습니다. 흔히 뭐 국방 수권 법안이라고 해서 이때 NDA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물론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화웨이 장비를 썼던 LG U+, 그리고 이란과 거래했던 중앙은행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정보에 대한 노출도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생물보안법 이슈가 부각이 됐었는데 물론 이번에는 수정안이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시각에서는 이제 향후에 올해 자체로는 빠르게 입법안 시키는 게 이게 안 됐던 것뿐이지 추후에 입법안 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이고 있고 실제로도 한번 작년에도 넣었다가 안 됐고 올해도 그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CMO 업체들은 수혜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특히나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21년 11월 달에 셀트리온과 실제적으로 국사랑하는 CMO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향후에 유럽의 졸레어 그리고 북미의 진펜트라, 그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와 같은 다양한 이제 물질들을 본격적으로 수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실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던 이유는 CMO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고객사가 사실 우량 고객사가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FDA 지금 실사 중입니다. 실사 중이고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익성이 개선시킬 수 있는 고객사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추후에 뭐 오늘 새벽에도 나왔던 이슈가 있지만은 특히 미국의 지금 CMO 관련해서 지금 쇼티지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CMO 관련된 국내 주식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난주에 빠졌던 측면에서 최근에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수익성으로 시장에서는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은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반기에는. 네. 바이오주 하면은 또 이화진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좀 파고 계시는 분야인데 네. 바이오 하반기에는 좀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온기가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상반기 때 결국 바이오 흐름들은 사실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현금화가 굉장히 풍부한 대형 제약사들은 그 시일에 맞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번 주나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올 수가 있는 게 넥나자에 대한 FDA 승인이 만약에 2개월 조기 승인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번 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 네, 원래 8월 22일 날 원래 FDA 승인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바이오 USA 아스코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인상 데이터가 나왔고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원래 4월에 승인이었는데 올해 2월 달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폐암 치료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미 FDA 쪽에서는 웬만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 승인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유황여행과 오스코텍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수혜고 그렇게 되면은 올해 연말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로열티를 받는 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황여행이 1,000억이 들어오게 되고 오스코텍이 대략 800억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좀 바이오 투신 자체가 좀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합니다. 김정은이 만나죠. 지금 최근에 남쪽에 계속 오물풍선을 보냈는데 이 푸틴 오기 전에 청소하려고 그랬나 봅니다. 오늘 방산 관련주들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오늘 개장전 체크 포인트 김영재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에서 6.28 쇼핑 축제가 개최되는데요. 이 6.28 쇼핑 축제는 중국 전자상가거래 업체 징둥닷컴의 창사 기념일인 6월 18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대규모 할인 이벤트로서 규모 면에서 그 11월 11일 광군제와 쌍벽을 이루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화장품, 패션으로 관련주가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자 상거래 관련주, 결제 관련주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휴진에 이어서 오늘 대한의사협회 주관 전면 휴진회에 들어가고 총걸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총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의료 공백 관련한 우려감과 대책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서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관련주 움직임 나타날 수 있을 걸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삼성전자가 지난 5월 말 공개했던 노트북 신제품 갤럭시 북 4 엣지를 오늘 출시하는데 북 시리즈 최초로 AI 모델을 장착해서 인터넷 없이도 연결 가능한 기능을 쓸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노트북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비서 코파일럿 플러스 PC 기능도 탑재했다는 점에서 AI 챗봇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에 대한 관심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시간의 특징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창궐과 중국이 EU산 돼지고기의 반텅빈 조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으로 돈육, 육계 관련주가 상승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손 FNG가 상한가, 윙이푸드 4.7% 상승, 선지인도 3.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시간에 상승이 많았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관심 키워드로는 방산, 저출산 그리고 자율주행 선택을 했는데요.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와 폴란드 방문하고 있는 중이고, 또 저출산 같은 경우는 내일 대책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 마감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상하이의 첨단 FSD 시험 승인 그 소식으로 인해서 5.3% 상승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도 국내에서 좀 관심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를 비롯해서 오늘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는 하락했지만 올랐거든요. 브로드컴이 5% 넘게 급등하면서 반도체 지수도 온기가 과연 우리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